야, 학생. 우리랑 한잔하자? 지하철 안, 조폭 넷이 웃으며 다가왔다. 여대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다. 조롱이 시작됐다. 겁먹었냐? 뭐 그렇게 잘난 척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점점 끈적해졌다. 한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툭 건드렸다. 순간 손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차가운 눈빛 그리고 짧은 숨. 조용히 가방을 열자 반짝이는 금속이 드러났다. 조폭들의 웃음이 멎었다. 지하철 안공기가 얼었다. 이제 조용히들 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철 7호선 오후 6시. 퇴근 인파 속에서도 내 남자는 눈에 띄었다. 짧게 깎은 머리, 검은 점퍼, 손가락엔 금반지. 그들은 서로를 형님이라 불렀다. 술 냄새가 진하게 섞여 칸 안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형님, 저 학생 좀 보세요. 완전 도도하네. 젊은 조폭이 키득거리며 말했다. 여대생은 책을 읽고 있었다. 제목은 사회심리학.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시선은 내리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23, 경찰대 졸업반. 얼마 전까지 특전사 파견 실습을 마친 하사 후보생이었다. 오늘은 단순히 면접을 보러 서울에 온 날이었다. 그녀는 군화를 벗고 민간복을 입었지만 몸에는 여전히 군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정확히 관찰하고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달랐다. 야, 말 걸면 대답이라도 해야지. 남자가 자리 앞을 막았다. 사람들은 외면했다. 지하철 안은 늘 그렇듯 누군가의 위험을 조용히 피했다. 유나는 책을 덮었다.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눈빛이 부딪혔다. 짧고 날카롭게. 죄송합니다. 내리시죠.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명령처럼 들렸다. 남자가 비웃었다. 뭐야, 경찰 흉내야? 다른 조폭이 가방끈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다. 탁. 손목이 꺾이며 남자의 팔이 뒤로 젖혀졌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아무 감정도 없이 말했다. 손 치워요. 주변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지하철이 흔들렸다. 남자는 욕을 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야, 이년 뭐야? 다른 이가 다가오려던 찰나 열차가 급정차했다. 균형을 잃은 조폭 둘이 휘청이며 서로 부딪혔다. 유나는 잠시 그 틈을 이용했다. 가방을 열고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신분증과 낡은 금속 배지 하나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새겨진 문양이 불빛에 반짝였다. 조폭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 신분으로 신고하면 당신들은 폭행미수입니다. 뭐라고? 게다가 공공장소 내 위협행위. 증거도 충분하죠. 지하철에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 유나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이를 갈았다. 형님, 이년 진짜 경찰인가? 아니면 미친 건가? 그녀는 짧게 웃었다. 둘 다일 수도 있죠. 그 말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갔고 대신 역무원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유나는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다. 신고하세요. 폭력행위 현행범입니다. 역무원의 눈이 커졌다. 아, 예, 알겠습니다. 조폭들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둘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CCTV 영상은 실시간으로 경찰관제센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네. 덩치 큰 남자가 낮게 욕을 내뱉었다. 유나는 짧게 말했다. 늦었어요. 그냥 조용히 따라가세요. 잠시 후 역에 경찰이 도착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들을 지켜봤다. 경찰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동안 그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속에서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 오랜만의 긴장, 그리고 아드레날린.
조폭들이 끌려가며 욕을 뱉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내리깔았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가 다시 움직였다.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손바닥에 남은 땀을 느끼며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까? 옆자리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잠시 가방 속의 배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만두라더니 결국 또 이러네요, 아버지. 지하철은 다시 흔들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밤이 길게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유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하철 사건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정의의 여대생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상처가 쓰라렸다. 조폭의 손목을 꺾을 때 생긴 흠집이었다. 피가 다 말랐지만 감각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손을 쥐었다 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책상 위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군복 차림, 무표정한 얼굴. 그의 눈빛이 늘 그렇듯 차분했다. 유나는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속삭였다. 아버지, 나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기억이 되살아났다. 17의 유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고 그녀의 귀에는 사이렌 소리만 맴돌았다.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간 뒤였다. 그리고 3시간 후 사망 선고.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 피와 소독약, 그리고 비. 아버지는 조직폭력배 검거 도중 칼에 찔렸다. 범인은 아직 복역 중이다. 유나는 매년 그날만 되면 경찰청 앞을 지나갔다. 가끔은 그 건물 앞에서 멈춰 서서 중얼거렸다. 나도 거기까지 갈게요.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세상은 달랐다. 경찰대의 훈련은 냉혹했고 남자 동기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여자가 뭐 얼마나 버티겠어. 그 말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루 10시간씩 훈련을 반복했고 피가 맺힌 발로 구보를 했다. 그때 그녀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특전사 파견 훈련 때 만난 교관 최하사였다. 그는 거친 말투 속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유나, 싸움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무슨 뜻입니까? 이기는 사람은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놈이야. 겁을 인정해야 겁을 다스리지. 그 말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를 잃던 날 그 문장은 무너졌다. 민재는 경찰대 동기이자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리고 그녀 몰래 마음을 품고 있던 남자였다. 현장 실습 중 인질 사건이 터졌다. 유나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쓰러졌다. 그 순간이 그녀의 시간이었다. 모든 소리가 멎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재.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지만 손끝에 남은 건 피였다. 그 후 유나는 경찰대를 떠났다. 사람들은 그녀를 과잉 대응으로 동료를 위험하게 한 학생이라 불렀다. 누구도 진실을 알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웃음도 눈물도 버렸다. 그리고 지하철 사건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칭찬하던 그 영상 속 그녀는 분명 강해 보였다. 하지만 화면 뒤에 유나는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의와 복수 그 사이에서. 핸드폰 화면에 수십 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영웅 맞나요? 가짜 아니에요? 그냥 나서지나 말지. 익명의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유나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비공개 번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조심하세요. 그날 잡힌 놈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그중 하나 출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을 알고 있답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유나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다. 커튼을 닫고 방에 불을 껐다.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하지만 무겁게 내려앉은 밤. 가방 속에서 배지를 꺼냈다. 손끝으로 문양을 쓸며 중얼거렸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의. 그건 아버지의 좌우명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총기 자격증을 바라봤다. 복귀 신청서가 그 아래 있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무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유나는 그 불빛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싸워야겠네요. 이번엔 나 자신과.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유나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다. 머릿속에는 낯선 전화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놈들이 당신 이름을 알고 있다.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 틈에서 유나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 사이로 빛이 희미하게 새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경찰 특채 면접일이었다. 건물 앞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서류를 들고 긴장한 얼굴들이 서로를 훔쳐봤다. 유나는 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다. 단정한 정장, 묶은 머리,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면접장은 차가웠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예리했다. 지하철 사건이 당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리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무리라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았어야 했다는 뜻입니까? 짧은 대답에 심사위원 한 명이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유나는 굽히지 않았다. 면접이 끝나자 긴장이 풀렸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다. 유나? 낯익은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머리, 거칠지만 반가운 얼굴. 최하사였다. 하사님. 유나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는 피식 웃었다. 오랜만이네. 뉴스에서 봤다. 너 그대로구나. 그때보다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래, 사람은 바뀌어야지. 근데 그 눈빛은 그대로다.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하사는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전화 받았다며? 예. 번호는 비공개였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짧게 말하더군요. 그놈들 중 하나가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야. 폭행이 아닌 협박으로만 기소됐거든. 유나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들이 나를 알고 있다 했어요. 그럴 만하지. 내 이름 뉴스에 다 나갔으니까. 그럼 우연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내가 왔다. 최하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날 내가 보여준 제압 동작 군에서 배운 거잖아. 그걸 일반인 신분으로 썼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시험한 걸 수도 있다.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시험이라뇨? 그 영상 너무 깔끔했어. 누가 찍은 줄 알아? 몰라요. 그냥 시민이 찍은 거 아닌가요? 아니. CCTV 각도, 해상도, 편집 시간. 그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내 영상을 흘렸어. 그리고 그걸로 여론을 만든 거지.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누가? 그건 아직 모른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2심 사건으로 분류했어.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하사님, 저 이용당한 겁니까? 확신은 없어. 하지만 내가 다시 전면에 서는 걸 누군가는 원했겠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유나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아버지 사건도 그랬어요.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진실이 감춰졌죠. 최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 아버지. 그분 사건 말이지. 그때 저는 아이였지만 기억해요. 아버지가 죽기 전날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 내일 일어나면 다 끝난다고 말했대요. 그게 조직 내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 후로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사건 기록도 사라졌죠. 그 말 어디서 한 적 있어? 없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으니까.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는 믿어라. 나라도 같이 파볼 테니까.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최하사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하사님,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훈련장에서 내가 나 대신 총알 피했잖아. 내가 그 빚을 아직 못 갚았지. 그건 그때처럼 이번에도 버텨라. 겁나도 그냥 버텨. 싸우지 말고. 그 말에 유나는 잠시 웃었다. 하사님은 여전히 똑같으시네요. 그래야지. 나까지 변하면 세상 너무 시끄럽잖아.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카페 밖으로 나와 둘은 골목길을 걸었다. 늦가을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최하사는 걸음을 멈추며 낮게 말했다. 유나야, 혹시 어제 밤 누가 따라온 거 느꼈어? 예? 감시 느낌 같은 거.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는 주위를 살폈다. 오늘 아침부터 이상해. 내 차 뒤에 같은 오토바이가 계속 붙어 있어. 유나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지금도요? 지금은 끊겼는데 기분이 나쁘다. 너 오늘은 숙소 바꿔. 내가 아는 데 있어.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아직 표적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바닥에 뭔가 굴러 떨어졌다. 작은 봉투였다. 유나가 조심스레 주었다. 속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검은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겉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721점. 유나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아버지 사망일이에요. 최하사는 얼굴이 굳었다. 일단 내 사무실로 가자. 분석 장비가 있어. 둘은 빠르게 차에 올랐다. 엔진이 켜지고 도로 위로 차가 나섰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스쳤다. 차 안은 조용했다. 유나는 USB를 꼭 쥔 채 말했다. 하사님,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 아버지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누가? 그건 우리 둘이 확인해야 할 일이지. 차는 오래된 창고 앞에 멈췄다. 최하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긴 내가 잠시 쓰는 작업실이야. 안전하진 않지만 CCTV는 다 꺼놨어.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잠시 후 화면이 켜졌다. 폴더 하나. 이름은 증거. 그 안에 영상 파일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흐릿한 영상이 나왔다. 도심의 밤, 골목길, 그리고 싸움.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있었다.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유나가 숨을 삼켰다. 이게 뭐죠? 봐라. 저기 그림자. 그게 칼을 든 놈이야.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 그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 제복이었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경찰? 최하사는 조용히 끄덕였다. 내 아버지 죽음엔 내부 인물이 있었다는 거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럼 아버지는 누군가의 입막음에 희생된 거야. 왜 지금 이걸? 누군가 내게 알리길 원했겠지. 아니면 다시 끌어들이려는 걸 수도 있다. 유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버지가 남긴 말 기억나요? 정의는 두려움보다 앞서야 한다고. 그럼 지금이 그때다. 최하사가 말했다. 이제 내가 진실을 잡아야 해. 영상은 멈춰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이건 시작이에요. 그녀의 손 안에서 USB가 단단히 쥐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늦가을의 공기가 차창을 스치며 울었다. 그 소리 속에서 유나는 속삭였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끝까지 갑니다. 창고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멈춘 영상이 떠 있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최하사가 천천히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이건 확실한 증거야. 그렇다면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은 안 돼. 이걸 본 순간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파일 외부 서버랑 연결돼 있다.
즉, 우리가 재생한 시점에 누군가 그걸 알게 된다는 말이야. 유나의 시선이 화면 모서리로 향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네트워크 표시등이었다. 최 하사는 재빨리 전원선을 뽑았다. 망했군. 이미 흔적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장비를 버리고 이동한다. 지금 바로. 두 사람은 황급히 창고를 나섰다. 회색 하늘 아래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유나는 손에 USB를 꼭 쥔 채 뒤를 돌아봤다. 창고 안에 불빛이 꺼졌지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하사님, 우리 미행당하는 것 같아요. 느껴졌지? 예. 아까 그 오토바이일지도 몰라요. 좋아. 일부러 낚아보자. 그의 얼굴에 냉정한 빛이 스쳤다. 그들은 차량을 도심 반대편으로 몰았다. 빛이 적은 구로공단 근처였다. 버려진 창고와 골목길 사이를 누비며 최 하사는 짧게 지시했다. 너는 오른쪽으로 빠져. 내가 미끼가 될게. 안 돼요. 지금 말 안 들으면 둘 다 잡힌다. 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최 하사의 시선이 단호했다. 살아남아라. 그래야 이걸 끝낼 수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 도로에서 차 두 대가 나타났다. 검은 SUV. 창문은 모두 틴트 처리돼 있었다. 유나는 숨을 죽였다.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도망치기엔 길이 너무 좁았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거구나.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총을 들이밀었다. 내려. 유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뭘 원하는 거죠? 그 물건. 레나. 무슨 물건이요? USB.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웃었다. 그걸 찾을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왼손으로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 차가 급격히 회전하며 남자를 밀어냈다. 남자가 비틀거렸고 총이 떨어졌다. 유나는 그대로 차에서 뛰어내렸다. 골목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벽에 붙은 낡은 간판 아래 유나는 숨을 고르며 총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안정되어 있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금속 파편이 벽을 스쳤다. 하사님. 그녀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안이 목을 죄었다. 다시 총성이 울렸다. 그녀는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핸드폰을 꺼내자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지금 바로 도망쳐. 믿지 마. 발신자는 최 하사였다.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사님 어디 계세요?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숙여 골목 끝으로 이동했다. 앞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안에는 낯선 남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의자에 묶인 최 하사가 있었다. 하사님. 그녀가 소리쳤다. 순간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쏜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에는 문신이 있었다. 유나는 눈을 좁혔다. 그 얼굴 낯이 익었다. 뉴스에서 봤던 이름. 아버지를 죽인 조직의 부두목이었다. 내가 유나구나. 아버지 닮았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유나는 총을 겨눴다. 왜 내 아버지를 죽였죠? 명령이었어. 윗선이 있었지. 누군데?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의 손짓과 함께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유나는 몸을 비틀어 피하며 총을 발사했다. 짧은 섬광, 소리, 그리고 혼란. 몸싸움 속에서 의자에 묶인 최 하사가 몸부림쳤다. 유나, 나 신경 쓰지 마, 나가. 싫어요. 그녀는 발로 부하의 무릎을 차며 외쳤다.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또 누군가 죽어요. 남자가 총을 꺼내 들었다. 그럼 너부터 보내주지. 방아쇠가 당겨졌다. 순간 벽 뒤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터졌다. 폭음과 함께 연기가 퍼졌다.
누군가가 섬광탄을 던진 것이다. 유나는 재빨리 몸을 숙였다. 시야가 희미해졌다.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쪽이야. 목소리는 나치겄다. 민재?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이었다. 하지만 확인할 틈은 없었다. 그들은 함께 창문을 넘어 도망쳤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유나는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 누구죠? 남자는 헬멧을 벗었다. 그 얼굴은 분명 민재였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다. 눈빛이 차가웠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살아야 해. 그들은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뒤에서 총성이 이어졌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로 쏟아져 나왔다. 유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고 말했다. 지금 널 노리는 건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너 함정에 걸렸어.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 아버지 사건을 잇는 사람들. 그들이 이 판을 짰어. 하사님은요? 민재가 짧게 눈을 감았다. 미안하지만 그분은.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뒤쪽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유나의 눈이 커졌다. 하사님.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차창 밖으로 창고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이 떨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군요. 전쟁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지금부터 넌 혼자가 아니야. 비는 계속 내렸다. 도심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번졌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한순간 불빛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비와 연기, 그리고 붉은 불길 뿐이었다. 유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도시는 밤새 불타는 듯했다. 창고 폭발의 여파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몰려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부짖는 짐승처럼 퍼졌다. 그 혼란 속에서 유나와 민재의 차는 끝없이 달렸다.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창밖을 스치는 불빛이 눈을 찔렀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유리창 위를 천천히 흘렀다. 민재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게 멈춰 있었다. 하사님이. 유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내가 늦었어. 그분이 죽었잖아요. 나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은 끝까지 널 지키려 했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응시했다. 차는 도시 외곽의 낡은 모텔 앞에 멈췄다. 민재는 말없이 트렁크를 열었다. 가방 몇 개와 함께 총기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유나가 눈을 찡그렸다. 이건 당신 어디서 구했어요? 필요한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표적이니까. 그의 말투에는 차가운 현실이 묻어 있었다. 둘은 모텔 3층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커튼을 닫자마자 민재가 노트북을 꺼냈다. USB 안에 백업 파일이 있을 거야. 그걸 확인해야 한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노트북 화면에 복구 중이라는 문장이 떴다. 몇 초 후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은 Project H. 민재가 눈썹을 찌푸렸다. 프로젝트 H? 이게 뭐죠? 나도 처음 본다.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 그는 조심스레 파일을 열었다. 문서와 영상이 뒤섞여 있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하자 음성이 흘러나왔다. 대상 H-719 통제 불가. 후속 조치 필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기계음이 섞였다. 유나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0719 그건 아버지 사망일 전날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그럼 내 아버지가 대상 H였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형사였어요. 형사였지만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야. 민재는 문서들을 빠르게 넘겼다. 내부 비리, 협력 조직, 자료 은닉. 그 중간에 한 문장이 유나의 눈에 들어왔다. 윤기철 H 프로젝트 내부 고발자. 유나는 숨을 멈췄다. 윤기철 그건 아버지 이름이에요. 민재가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내 아버지는 내부 고발자였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한 거야. 유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그녀는 낮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죠?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나도 그 사건과 연관돼 있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때 현장에 나도 있었어. 내 아버지가 쓰러질 때 난 지원팀으로 배치돼 있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지시가 내려왔거든. 윤기철 관련 보고 금지. 상부에서 사건을 덮었지. 유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래서 나한테 진실을 숨겼어요? 그때는 내가 살고 싶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나타난 이상 이제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가에 번지는 분노가 서서히 냉정으로 바뀌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둘 다 끝까지 가요. 그래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파일 속의 좌표를 찾아냈다. HBS 로케이션 코드 B-27점. 지도 위로 표시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폐광이었다. 민재가 말했다. 그곳이 모든 걸 시작한 장소일 수도 있어. 언제 출발하죠? 지금. 모텔을 나서자 새벽 바람이 차게 불었다. 도로 위에는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유나는 차 문을 열며 짧게 중얼거렸다. 하사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민재가 대답했다. 아마도 끝까지 버텨라고 했겠지. 차는 어둠 속으로 나섰다.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져갔다. 유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불빛이 얼굴에 스쳤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민재,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당신, 지금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 면접 전에도 이상한 시선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일부러 전면에 세운 느낌이었죠.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사실이야. 너를 지켜보라는 명령이 있었지. 누구에게서요? 국가정보원. 유나의 숨이 멎었다. 그럼 당신. 나는 지금 그들과 등을 졌다. 내 아버지가 죽은 이유, 그건 조직의 비밀을 막으려는 국가 차원의 조작이었어. 그게 말이 돼요? 진실이 항상 합리적이진 않지. 도로 위로 안개가 깔렸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눌렸다. 유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었네요. 아니, 그는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어. 그걸 증명하겠어요. 누가 그를 죽였든 반드시 드러내야 해요. 민재가 짧게 웃었다. 그게 내 대답이구나. 새벽이 다가올 무렵 차는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안개는 짙어졌다. 휴대폰 신호가 끊겼다. 라디오에서는 잡음만 흘렀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이 들렸다. 폐광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민재가 철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왔다. 벽에는 오래된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H 지하시설 관계자 외출입 금지. 유나가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벽을 비췄다. 벽면엔 낡은 혈흔 자국과 서류 뭉치가 널려 있었다. 민재가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기밀 내부 인체 실험 기록. 유나가 그를 바라봤다. 이게 뭐죠? 아버지가 막으려던 게 바로 이거야. 조직은 비리를 덮으려 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을 이용한 실험이 있었던 거야.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이 모든 게 단순한 부패가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취급한 프로젝트였지.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쇠소리가 울렸다. 민재가 손전등을 돌렸다. 그 빛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나타났다. 총구가 번쩍였다. 숨어. 민재가 유나를 밀쳤다. 총알이 벽을 부쉈다. 석탄가루가 흩날리며 공기가 하얗게 일었다. 유나는 몸을 낮추며 소리쳤다. 민재, 나가요. 안 돼. USB를 지켜야 해. 그건 제가 맡을게요. 그녀는 바닥을 굴러 남자 뒤로 다가갔다. 손에 든 철 파이프를 휘둘렀다. 쿵,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남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그녀를 붙잡았다.
거친 팔이 목을 조였다. 숨이 막혔다. 유나는 팔꿈치로 그의 턱을 쳤다. 비틀거린 틈을 타 총을 잡아들었다. 짧은 섬광, 그리고 정적. 남자가 쓰러졌다. 민재가 다가왔다.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유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일. 그리고 이 나라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자. 지금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 유나는 천천히 USB를 들었다. 이 안에 답이 있겠죠. 그리고 위험도 함께 있지. 그녀는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하 깊은 곳에서 기계음이 들려왔다. 불빛이 깜박였다. 무언가 살아있었다. 유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해.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은 깊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유나는 손전등을 앞세워 좁은 통로를 걸었다. 벽에는 곰팡이와 녹이 뒤엉켜 있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민재가 뒤따랐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신호차단 구역이다. 조심해라. 누가 여길 지키고 있을까요? 보안 인력일 거다. 이 시설은 아직 운영 중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났다.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전투복, 귀에 무전기가 꽂혀 있었다. 민재가 손짓했다. 불 끄고 엎드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남자 하나가 손전등을 비추며 중얼거렸다. 이 구역 이상 없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자 유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비밀시설이 아니에요. 그래, 군사기밀급이다. H 프로젝트는 폐기된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 통로 끝에는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낮은 기계음이 울렸다. 철문이 열리며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이 아래가 본 시설이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USB를 쥐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낯선 공간이 펼쳐졌다. 하얀 조명, 금속 벽, 그리고 냉기. 병원과 연구소가 뒤섞인 구조였다. 테이블 위에는 약병과 실험 장비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속삭였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죠? 민재가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는 실험 기록이 줄지어 있었다. 피험자 H-6 신경억제제 주입 후 생체 반응 기록. 의식 제어 실험, 단계 3점. 유나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인간 실험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걸 막으려 했던 거다. 그 순간 천장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붉은 조명이 번쩍였다. 침입자 감지. 보안 프로토콜 가동. 기계음이 울리며 문이 잠겼다. 민재가 총을 들었다. 들켰다. 출구는 봉쇄됐어.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싸워서 나가야죠. 금속문이 열리며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성이 터졌다. 불빛이 깜박이고 벽이 부서졌다. 유나는 바닥을 굴러 반대편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총을 들고 응사했다. 탄피가 바닥을 튀며 소리를 냈다. 민재는 짧게 외쳤다. 왼쪽 통로로 빠져. 유나는 재빠르게 몸을 던졌다. 한 명의 병사가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팔을 꺾고 쓰러뜨렸다. 훈련된 움직임이었다. 총성이 잠시 멈췄다. 연기가 자욱한 실험실 안. 유나의 호흡이 거칠게 이어졌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통로 안으로 달렸다. 민재가 뒤따랐다. 제어실을 찾아야 해. 보안 시스템을 꺼야 나갈 수 있다. 어디쯤 있죠? 중앙홀. 저쪽이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렸다. 불빛이 깜박이고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침입자 제한 모드. 자동 방어 시스템 가동. 천장 아래에서 기계팔이 내려왔다. 철제 장비가 움직이며 전류가 튀었다. 유나는 몸을 굽혔다. 젠장, 이게 뭐예요? 자동 방어 장치야. 움직이지 마. 하지만 장비는 이미 유나를 향해 회전하고 있었다.
전류가 폭발하며 불꽃이 튀었다. 유나는 몸을 던져 바닥으로 구르며 간신히 피했다. 머리카락 끝이 타들어갔다. 민재가 제어 패널을 향해 총을 쏘았다. 불꽃과 함께 기계가 멈췄다. 공기가 정적을 되찾자 유나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전쟁터네요. 이미 그렇게 됐어. 그들은 중앙홀에 도착했다. 홀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 유리관이 있었다. 그 안에는 냉동된 시신 하나가 누워 있었다. 유나가 다가갔다. 이름표가 보였다. Subject K 윤기철.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버지? 손끝이 유리에 닿았다. 차가운 냉기가 피부를 스쳤다. 민재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말도 안 돼. 그분은 사망한 걸로 기록됐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실험체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유나의 어깨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내 눈빛이 변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녀는 유리관 옆에 제어기를 바라봤다. 여기서 아버지를 꺼낼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험할 거야. 상관없어요. 그녀는 제어 버튼을 눌렀다. 경보가 다시 울렸다. 기계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냉기가 풀리며 유리관이 서서히 열렸다. 안에서 하얀 김이 흘러나왔다. 유나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문이 터지며 병력들이 다시 들어왔다. 민재가 외쳤다. 유나 뒤로. 총탄이 날아왔다. 유나는 몸을 돌려 대응 사격을 했다. 불빛이 번쩍이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 총성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표정 하나 없이 걸어왔다. 유나 씨, 이건 당신이 알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누구죠? 국가정보원 H실험 담당관. 당신의 아버지는 실패한 실험체였고 지금 당신은 변수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잔인한 법이죠. 유나는 총을 들었다. 이건 진실이 아니라 죄예요. 그 순간 민재가 남자 쪽으로 뛰어들었다. 총성이 터졌다. 민재의 몸이 뒤로 밀렸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재. 유나가 달려갔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끝까지 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이 감겼다. 유나는 얼굴을 들었다. 눈물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었다. 총을 겨눈 채 앞으로 걸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였죠. 그리고 민재까지. 담당관은 냉소를 지었다. 모두 필요 없는 희생이었을 뿐이요. 아니요. 당신들이 만든 거짓의 결과예요. 유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터졌고 담당관이 쓰러졌다. 경보음이 다시 울렸다. 붉은 조명이 깜박였다. 유나는 민재의 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에 그의 피가 번졌다. 하사님, 민재 모두 당신들 때문에. 그녀는 USB를 꺼내들었다. 이걸로 끝내겠어요. 유나는 제어실 콘솔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데이터 전송 중이라는 문장이 떴다. 경보음이 커졌다. 천장이 흔들렸다. 폭발이 연달아 터졌다. 불빛이 번쩍이며 시설이 무너져 내렸다. 유나는 무너지는 기둥 사이로 뛰었다. 불길이 치솟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유리관 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제 자유예요, 아버지. 그리고 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폭풍 같은 폭발음이 뒤를 덮쳤다. 바깥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유나는 흙더미 위에 쓰러졌다.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손 안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 진실만이 그녀를 살게 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렸다.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피로 뒤덮인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산 아래를 향해 걸었다. 뒤에서는 지하의 폭발음이 천둥처럼 이어졌다. 어둠 속의 불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유나의 그림자만이 새벽으로 향해 걸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폭발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다.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고 구조대와군 헬리콥터가 오가며 잔해를 뒤집었다. 그 속에서 유나는 혼자 걸어 나왔다.
몸은 피와 먼지로 뒤엉켜 있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쪽이 타는 듯 아팠다. 그럼에도 그녀의 손은 USB를 놓지 않았다. 그 작은 금속 하나가 살아남은 유일한 증거였다. 구조대가 다가왔다. 생존자 발견, 여기에 사람 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중에요. 구급요원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산을 내려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래와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 발밑에 진흙이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눈앞에는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외쳤다. 생존자 맞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그녀는 곧장 서울로 향했다. 도심은 여전히 무심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거리의 소음, 광고판의 불빛. 그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 모든 평온함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의 낡은 노트북을 켰다. 폭발 직전 자동으로 전송된 백업 파일이 있었다. USB의 데이터와 연결되며 수많은 문서가 화면에 떠올랐다. 정부 문서, 군 기록, 시험 보고서. 모두 H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들을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암호화된 채널, 이름도 없는 블로그. 단 하나의 문장을 제목으로 걸었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해. 전송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다. 유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아버지, 해냈어요. 속삭이듯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국가기밀 실험 H 프로젝트 폭로. 인체 실험 정황, 전직 형사 윤기철 관련. 경찰청, 정보기관 긴급 수사 착수. 기자들은 연일 보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국회가 열렸고 청문회가 열렸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공개한 자료 속에는 유나의 아버지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유나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 씨, 경찰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현관 앞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어제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인물 맞습니까? 맞아요.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제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유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다. 네, 제가 했어요. 경찰서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신문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 배우입니까? 유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배우는 없어요. 진실은 스스로 말하는 법이니까요. 조사실 안 형사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까? 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안엔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는 게 들어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가 대단하네요. 용기라기보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조사가 끝난 뒤 유나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다.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는 비공개였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정의를 믿나 보군요. 낯선 목소리였다. 누구죠? 당신이 폭로한 건 시작에 불과해요. 프로젝트 H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켜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배지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의.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날 밤 윤하는 건물 옥상에 올랐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아래로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떠 있었다. 민재, 하사님 아버지. 당신들의 싸움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는 어깨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고 어딘가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H 프로젝트의 전면 수사 착수. 주요 인물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윤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중얼거렸다. 행방이 묘연하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그녀는 천천히 배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는 길이 되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윤하는 똑바로 걸었다. 발걸음마다 결심이 묻어났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거짓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빛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의. 그 문장이 다시 세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도심을 덮었다. 윤하는 이른 시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듯했고 귀 속에는 여전히 폭발음이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정의의 고발자라 불렀다. 뉴스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낯설었다. 세상이 칭송할수록 마음 한쪽은 더 무거워졌다. 그 모든 진실은 너무 많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 휴대폰을 켜자 수많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그 아래엔 협박성 메시지도 섞여 있었다. 배신자는 오래 못 간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다. 윤하는 핸드폰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안개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눈부시게 따뜻했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프로젝트 H는 존재했으며 불법 인체 실험과 정보 조작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고발자는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대변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영웅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윤하는 그 뉴스를 조용히 바라봤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손에 들었다. 아버지, 민재 그리고 최하사.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이 아직도 따뜻했다. 당신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네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내가 진실을 밝혀도 그 대가로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청에서 호출이 왔다. 조사와 보호를 명목으로 그녀를 다시 불렀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그녀를 맞은 사람은 새로 배치된 보안과장이었다. 윤하 씨, 지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일이에요. 조직 잔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전부 잡아야 합니다. 그건 당신들의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보안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까? 윤하는 그를 바라봤다. 후회요? 네. 진실을 밝힌 일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는 상처를 덮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저는 그 상처를 보고 살기로 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그녀는 경찰청 옥상으로 올랐다. 서울의 빛이 발 아래 반짝였다. 멀리서 새벽을 깨우는 기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낯설 만큼 평화로웠다. 윤하는 난간에 손을 얹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민재, 하사님 보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당신들이 남긴 자리를 지킬게요. 이 도시가 다시 잠들지 않게. 그날 밤 윤하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의 묘가 있는 작은 산동네였다. 묘비 앞에는 여전히 낡은 배지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말을 잇는 사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아직 미숙하고 가끔은 겁이 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이 이 세상의 어둠보다 밝다고 믿어요. 새벽 바람이 산을 스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꽃 한 송이를 꺼내 올려두었다. 그 위로 이슬이 맺혔다. 햇살이 퍼지며 묘비 위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 빛 속에서 유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해.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사람들은 아직 그녀를 조심스레 바라봤다. 누군가는 존경의 눈으로, 누군가는 두려움의 눈으로. 그녀는 묵묵히 책상에 앉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렸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 평범함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어린 소년 하나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 엄마가 안 와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리 와. 이름이 뭐니?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진호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진호야. 우리가 엄마 찾아줄게.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차분히 절차를 진행했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루가 끝나고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창밖의 빛이 사무실 벽에 번졌다. 유나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다. 붉은 하늘 아래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손끝으로 아버지의 배지를 만지며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들이 남긴 빛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바람이 살짝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서류가 날아갔다. 그녀는 흩어진 종이를 주우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선가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유나 경사님, 신고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이라고 합니다. 위치 전송해주세요. 바로 출발합니다. 그녀는 재킷을 걸치고 경찰차에 올랐다. 엔진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렸다. 도시는 다시 소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유나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있었고 그 위로 새로이 피어나는 빛이 있었다. 민재, 하사님, 이제 제 차례예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악셀을 밟았다. 차가 도로 위로 나섰다. 노을빛이 차창을 스쳤고 도시는 천천히 어둠에 잠겨갔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엔 조용히 타오르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해.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갔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누군가가 있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싸움은 더 이상 피해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의 세상을 되돌리는 일이었다. 차가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로 끝이네요. 도시는 여전히 어둡고 복잡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걸음이 또 다른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이름, 유나. 그녀는 그렇게 다시 세상을 향해 걸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유나는 여전히 작은 지방 도시의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새벽마다 커피를 내리고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단한 빛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싸늘하지는 않았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유리창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꽃이 피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왠지 사람의 눈물처럼 보였다. 서류함을 닫자 동료 순경이 다가왔다. 유나 경사님,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진하게요. 요즘엔 좀 평화롭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평화는 늘 잠시뿐이야.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유나 경사님 맞으시죠? 네.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상대는 국가기록원 직원이었다. 당신 아버지 관련 서류, 복원이 끝났습니다. 유족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서류 직접 받을게요. 그날 저녁 유나는 서울로 향했다. 기록원 건물은 조용했고 유리벽 너머로 석양이 스며들었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오래된 문서라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한 열람실 구석에 앉았다.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 나왔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기철 사건 보고서 비공개. 그녀는 손끝으로 글씨를 쓸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래 묵은 먼지와 기억이 함께 흘러나왔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기록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유나가 이걸 보게 된다면 겁내지 말고 앞으로 걸어라.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유를.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완전히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더 이상 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건 싸움의 이유였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 들렀다. 그곳은 민재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멜로디가 흘렀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의 사연은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멋진 말이네요.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창밖의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그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진실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고.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의라고. 밤이 깊어가자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웃음. 그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이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유나는 경찰서에서 작은 교육을 맡게 되었다. 새로 들어온 신입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다. 그녀는 교탁 앞에 섰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유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겠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빛이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잠시 환영처럼 민재와 최하사가 서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요. 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유나는 퇴근길에 바다를 보러 갔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앉았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물결 소리가 심장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재, 하사님, 그리고 아버지. 당신들이 지켜낸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떠올랐다. 그 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유나는 손을 뻗었다.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깊어졌다. 그리고 하늘 끝에서 첫 새벽의 푸른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어제의 상처를 덮고 오늘의 용기를 비춰주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밑에 모래가 부드럽게 밀려났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보다 먼저 정해.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다시 보였다. 그곳에는 여전히 거짓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숨 쉴 자리가 생겨 있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조용하지만 강한 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의 경찰이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 빛들은 모두 유나의 길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평화였다.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민재의 웃음처럼 잔잔한 평화. 그 평화가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유나는 그 안에서 진짜 삶을 다시 시작했다.